세 번째 대단원 기후환경과 인간 생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식생과 토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이 식생과 토양과 관련해서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3-3 대단원 세 번째에 중단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소단원 식생과 토양 및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식생과 토양을 살펴본 후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는 식생의 특색과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양의 특색과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생 및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생에 대해서부터 할게요. 자, 우선 식생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식생이라고 하면요, 땅을 덮고 있는 식물의 피복, 그러니까 나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풀도 되겠죠, 그렇죠? 어, 뭐 이끼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식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생들은 기온이나 강수량이라든가 토양의 상태라든가 지형의 어떤 모양들, 경사가 급하든지 평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을 보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식생의 특색과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은 기후나 토양, 지형, 생물 등의 자연적 요인, 그 다음에 사람이 또한 이렇게 요즘에는 심죠 많이 그런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식생은 무엇의 영향을 크게 받냐면요, 기온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기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위도에 따라서 식생의 분포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식생의 수평적 분포라고 하고요.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것을 수직적 분포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요, 수평 분포부터 볼까요? 수평 분포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기후 요인 중에 위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쵸? 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게 되는 난대림, 가운데는 온대림, 맨 위에 위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냉대림이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 그리고 해양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울릉도의 저지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요, 난대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종이 뭐냐면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무들은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 활엽수로 자라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북부지방이 여기 특히 이런 개마고원 일대가 되겠죠. 이런 개마고원 일대라든가 일부 태백산맥 같은 이런 고산지대에서는 냉대림이 분포합니다.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자라는데요. 전나무나 가뭄비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침엽수가 자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냉대림과 난대림의 대부분, 이 사이에 속하는 대부분 지역은 낙엽이 떨어지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어떤 것이다, 호남림입니다. 이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침엽수가 많겠고요. 이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활엽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낙엽 활엽수는요, 가을이 되게 되면은 단풍이 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식생의 수직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해발 고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한라산입니다. 자, 한라산은 기후가 온화해서 저지대에서는요 난대림이 시작하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대림, 냉대림, 관목이라고 하는 그 바로 바닥에서부터 가지가 올라오는 관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추운 곳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대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 중산간지대 조금만 높은 곳에 가보면요, 이 초지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초지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초지대여서 우리가 무슨 초지대라고도 하냐면 2차 초지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게 되죠. 자, 여기 난대림의 대표적인 수정이 바로 동백나무인데요. 이 동백나무는 바로 상록 활엽수입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런데요, 이 냉대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잎이 뾰족뾰족하죠. 대표적인 수종인 지금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림은 이 낙엽 활엽수와 침엽수가 함께 자라는 게 바로 온대림인데요. 그 온대림에서 특히 낙엽 활엽수의 대표적인 수종이 바로 단풍나무고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잎이 지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직적 분포인데 여기 어디예요? 지금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이 되겠죠. 자, 이 한라산 지역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는 난대림, 그리고 이 가운데쯤에 뭐가 나타났어요? 2차 초지대가 나타났죠. 이건 우리나라 고려 때 원나라의 침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말을 많이 탔고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기르기 위해서 이 곳에다가 초지를 인공적으로 형성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위로 가면 활엽수림대, 더 위로 올라가면 침엽수림, 그 다음이 관목림, 그 다음에 고산식물, 이런 식으로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가 바로 2차 초지대예요. 바로 제주도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이곳에 지금 이렇게 말이 자라고 있지요.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형성된 관목림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의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토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특색과 분포인데요. 토양은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냥 깨어지는 물리적 풍화와 그것이 화학적으로 변하는 이 화학적 풍화와 함께 생물의 작용이 생기면서 바로 흙으로 변하게 되죠. 바로 이 흙, 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 토양, 흙, 여기는요, 이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번에 우리 토양을 어떻게 할 거냐면 토양의 분류를 해볼 건데요. 토양은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가 있습니다. 성숙토는 토양이 되는 동안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바로 무슨 토양이 있냐면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성숙토는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된 토양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충적토와 염류토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대 토양은요, 무엇에 영향을 받은 토양이냐? 기후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온화한 지역이냐, 기후가 매우 추운 지역이냐에 따라서 토양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당연히 기후와 식생도 함께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온대림 지역, 우리나라 대부분 앞에서 봤던 그 갈색 산림토가 있는 지역.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갈색 산림토가 놓이게 되는 지역이죠. 여기 지금 바로 연결되죠. 갈색 산림토가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냉대림 지역, 이 개마고원 일대라든가 이렇게 아주 추운 지역 일대는요. 자, 우리 북한의 북부지방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토양 색깔이 회백색 토를 띠게 됩니다. 회백색. 자, 그리고요. 간대 토양은요. 기반함이 어떤 기반함이 풍화되었냐에 따라서 토양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석회암이 풍화되면은 바로 이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여러분들 석회암 풍화토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이곳에 뭐가 분포한다고요? 석회암이 이곳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석회암 풍화토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은 무슨 암이 많았어요? 현무암이 많았죠.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는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가 많이 분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 생성 시기가 짧은 미성숙토에는요. 충족토, 이건 이제 하천 옆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입니다. 염류토는 어디 있어요? 소금이 많으니까 이거는 바닷가, 특히 간척지에서 주로 분포하는 게 바로 염류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충족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천 주변에. 염류토는 어디에 있다고요? 간척지 주변에 분포하는 토양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의 종류를 이렇게 EBS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떠왔습니다.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나누죠. 그리고 다시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은 성대토양, 모함의 영향을 받은 간대토양. 자, 이 성대토양은 기후에 따라서 아주 추운 냉대림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곳에서는 회백색토, 그 다음에 온대림이 있는 곳에서는 갈색 삼림토, 난대림이 있는 곳에 바로 뭐가 있냐면 적색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느냐, 석회암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토양이 있겠고요. 현무암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토양이 있는데요. 석회암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토양도 역시나 빨간색을 띠는 적색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성숙토는요, 하천 주변에서는 충족토, 서남해 안의 간척지 일대에서는 염류토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회백색을 띠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회백색 토라고 포도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석회암 풍화토를 말해주는 건데요. 토양의 색깔이 굉장히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무암이 토양이 되면 이렇게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식생과 토양 관리를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농업 지역도 확대됐죠. 이러면서 식생이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6.25를 거치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파괴됐는데요. 그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이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민둥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목 채집을 이제 풀이나 나무에서 이제 이런 것도 채집하는 걸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목일이 있었죠.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점점 산에는 나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목 축적량인데요. 산림 면적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그 산에 심겨진 나무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토양은 한번 오염되거나 침식되면 회복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암석이, 이 모함이 토양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주로 걸리는 거죠. 자, 먼저 이 토양 유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사진대가 있고요. 경사진대에서 비가 막 오게 되면은 여기 있던 토양들이 이 빗물에 전부 다 이제 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토양이 손실되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단식 경작을 한다거나 등고선식 경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남해 다랭이 마을의 계단식 경작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완만한 땅이었을 텐데 이 완만한 땅들을 전부 다 사람이 일구어서 계단으로 만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성 지역인데요. 이 옆에 있는 계단보다는 지형에다가 어떤 인공적인 것을 좀 덜한 거죠. 이 등고선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차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토양 유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퇴비를 쓴다거나 유기질 비료를 쓰고요. 객토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이제 어떤 비옥한 토양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섞어주는 걸 우리가 객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배산임 수취락을 기본으로 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자연 속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마을 입구에 마을 숲 조성하기 운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릉 초당 마을에 그 초당 마을 숲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많이 훼손되고 식생이 많이 훼손되면서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토양과 식생을 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도시 농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 박람회도 이렇게 했고요. 짜투리 땅 같은 데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뭐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이런 텃밭 같은 것들을 일구어서 교육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인데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대기 오염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에서 아주 좋은 성분이 나오고요. 식물이 또 매연을 또 먹어주는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도시에서도 이제 생태계가 어떤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아스팔트나 이런 인공적인 구조물로만 되어 있는 아주 삭막한 어, 지역이 될 뻔했는데 이런 도시농업이 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옥상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고 이제 하면은 보온 효과도 있다고 해요. 냉난방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의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